어떻게 혼자서 탁구를 쳤는데 두 명이 친 것처럼 들렸을까라는 거죠. 자꾸 그 벽탁구라고 하는데 그런 말은 꺼내지도 마세요. 말도 안 되니까. 자, 탐정은 랠리보드를 이용해 지하실에서 혼자 탁구 연습을 하고 있었다. 탁구 그 판이네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방송할 기분이 안 드네요. 국정원 홈페이지에서 올라가는 말 그대로 추리 퀴즈입니다. 이게 지금도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미쳤죠. 이게 되게 오래됐어요. 올라간 지가 2003년부터 무려 20년간 연재가 되고 있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저번에 한번 같이 읽어봤는데 반응이 좋아가지고 아직까지도 하고 있다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00회를 한번 볼게요. 600회 기념이기 때문에 좀 더 작가님 신경을 쓰지 않았을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 600회 추리 퀴즈 책상 위의 비극입니다. 긴급 공지사항, 매우 갑작스럽지만 정말 죄송한 소식을 하나 전하고자 합니다. 많은 독자분들이 기대하셨던 제 600회 특집 추리 퀴즈 연재에 대한 것입니다. 평상시처럼 늦은 마감을 예상하며 마감 시간을 훌쩍 넘겨서까지 작가님의 연락을 기다렸던 추리 퀴즈 제작팀은 대신 낯선 번호로부터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다른 텍스트 없이 사진만 하나 첨부된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사진은 누군가의 방과 책상 위를 찍은 것인데 그곳엔 책상 위에 엎드린 남자와 다잉 메시지가, 그리고 놀랍게도 이 사람은 작가님 같았습니다. 이렇게 그림이 있습니다. 다잉 메시지 뭐라고 써있죠? 아들스, 음울한 짐승들, 마음 사냥꾼들, 오페라의 유령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이렇게 해서 작가답게 책도 쌓여있고, 여기 무슨 거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울인데 여기 뭐라고 해야 되지 요거? 어렸을 때 손오공 눈? 언젠가 작가님이 했던 얘기가 생각났습니다. 퀴즈를 푸는 것도 재밌지만 그 퀴즈 자체를 찾게 하는 건 어떻겠어요? 네? 원고를 마감한 다음에 어딘가 숨겨놓는 거예요. 잠깐, 그러려면 원고가 파일 형태면 안 되겠군요. 그 다음에 서재에 책이 많으니까 어떻게든 숨기면 찾는데 꽤 애기를 먹을 거예요. 그쵸? 아니, 마감도 항상 늦으시면서 이제 원고 찾는 모험도 해야 되나요? 제발 그런 무서운 얘기나 하지 마세요. 그러자 그는 껄껄 웃으며 앞에 있던 맥주를 크게 한 잔 들이켰습니다. 종합해보면 작가님은 혹시 이번 600회를 맞이해 엘러리 퀸을 흉내낸 독자에게 보내는 도전장 같은 걸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정말 그런 의도라면 뭔가 엉뚱하게 저질러버린 느낌이지만 추리 퀴즈 제작팀에서는 작가님의 의도를 최대한 존중해 상황과 단서들을 독자님과 공유하고 훈련된 독자님들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잉 메시지, 작가님은 괜찮으신 걸까요? 부디 하루라도 빠르게 정답을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퀴즈 자체를 찾게 해야 됩니다. 원고를 마감한 다음에 어딘가 숨겨놨어요. 원고가 어디 있을까요? 자, 여기 타블렛이 있고 주스를 흘렸고 여기 쓰러졌어요.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게요, 음료수를 말하고 싶은 게 있다고 컵이 있는데 찍어서 쓰진 않아요. 그쵸? 쏟은 김에 죽어서 움직여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뭔가 가려졌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이미 쏟아진 다음에 그 다음에 쓰는 거라 가려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게 오히려 함정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흐르는 속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왈칵 쏟아낸 다음에 이게 음료수가 아직 안 왔는데 이렇게 한다고? 이미 여기까지 온 상태에서 이렇게 적지 않을까요? 이미 여기까지 이미 멈춰서 표면 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맞춰서 쓰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가려지지 않았더라면은, 그리고 이게 아았으면은 이런 퀴즈는 앞자리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번 맞춰보는 게 또 브라더스라고 한다고요? 브라더스? 왜 브라더스예요?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기 때문에, 브라더스니까 이 까라마조프 형제들이 체계 안에 있을 것이다. 왜냐면 머머덜스는 다 없으니까. 거울은 웃고 있다? 이렇게 해서 웃고 있네요. 손오공 눈이 아니고 이렇게 웃고 있네요. 개빡도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연출했다는 거지, 본인이. 나 죽지 않았어요. 나 죽은 걸로 치고 601회는 다음 작가님한테 맡기면 안 돼요. 귀여운 장난입니다. 뭐 이렇게 어필하고 싶은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거울을 일부러 놓은 거겠죠. 리빙 메시지, 다잉 메시지가 아닌. 까라마조프 형제들 여기 안에 들어있지 않을까? 이거 그냥 되게 간단하게 돼 있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나머지는 뭐 그렇게 노트북, 뭐 프린터, 그죠? 이건 거 같죠? 까라마조프 형제들 같죠? 자, 한번 볼게요.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책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작가는 원고를 찾게 하는 아이디어를 내면서 숨기려면 디지털 파일 대신 다른 형태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마침 사진 속 작가의 방에는 구형 프린터가 있었습니다. 작가는 원고를 마감한 뒤에 프린트하고 파일을 삭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프린트된 마감 원고를 숨긴 곳을 다잉 메시지 속에 그 힌트가 있는데요. 아다스. 하지만 이 다잉 메시지와 어울리는 책은 보기 중에 없습니다. 자세히 보면 흘러나온 음료수로 글자를 썼군요. 그렇다면 흘러나온 음료수가 글자의 앞부분을 지웠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아다스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손쉽게 떠올릴 수 있는 단어는 브라다스. 그래서 작가의 다잉 메시지 브라다스는 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브라다스. 그래서 아다스가 브라다스라는 거. 사실 근데 좀 약간 디테일이 부정적인 감상평을 남기면 좀 그렇지만 디테일이 조금 약간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했던 거죠. 표면 장력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멈춘 다음에 이렇게 쓸 텐데 아니다. 오히려 디테일이 있는 거예요. 디테일이. 왜냐? 살아있다는 거를 거울로 보여줬잖아. 내가 이 증거를 내 맘대로 BR을 숨기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야. 미리 이렇게 찍어서 했을 수도 있다는 걸 미리 알려줘. 웃고 있기 때문에. 난 지금 굉장히 힘든 와중에 다잉 메시지를 막 힘을 짜내서 하는 게 아니고 신나게 막 일부러 엎어 막 찍어서 막 하고 막 엎고 막 애기들 촉감놀이 하듯이. 제 599회 추리 퀴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핑에서 승리하는 법 2월 22일 날 나왔던 문제인데요. 연유랑 우유가 좀 더 추가되면 완벽한 차노맨이 될 것 같은데 아쉽군. 태국식 밀크티를 차노맨이라고요. 평상시와 다름없는 진한 밀크티였는데 탐정의 고급스러운 미각을 충족시키기에는 뭔가 조금 부족했나 보다. 이렇게 시험이 노릇할 줄 알았으면 티백 녹차나 내올 걸 하며 뒤늦은 후회가 들었다. 글쎄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마지막 연유와 우유를 우리가 마시고 있는 거니까. 탐정 그럼 잘 됐군. 오랜만에 마트 쇼핑이나 다녀올까? 오이? 쇼핑이라는 말을 듣고 나는 덜컥 겁이 났다. 탐정의 말처럼 오랜만에 쇼핑을 하게 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나는 쇼핑 공포증이 있다. 쇼핑, 그것은 절대로 만족하지 않는 악마 같은 존재다. 얼마의 돈을 가지고 가든 그 이상을 빼앗아가는 냉혹한 약탈자였다. 나는 그것과의 전쟁에서 단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었다. 탐정, 또 혼자 이상한 생각하고 있네. 충동구매 때문이라면 안심해.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리고 장보기 리스트도 적어서 가자고. 리스트에는 연유, 우유, 양조, 식초, 쌀 4kg 같은 생필품들이 들어있었다. 그러나 잠시 뒤 마트 입구에 도착했을 때 나는 극도의 흥분 상태에 빠져버렸다. 좀 더 저렴하고 성공적인 쇼핑을 위해 집어든 전단지에 놀라운 소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추첨을 통해 10만원 상당의 한우 등심팩을 증정한다는 것. OMG. 정말 눈이 휘둥그레질 내용이었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입구를 지나 들어가니 마트 한복판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 있었는데 그곳에는 특거 세일이라는 주술적인 문구가 대형 부적처럼 천장에 붙어 흩날리고 있었다. 시야가 좁아지고 똥이 빨라지면서 혈압이 크게 상승하는 게 느껴졌다. 결국 나는 이를 시작으로 피냄새를 맡은 야수처럼 마트 이곳저곳을 헤매며 장보기 리스트 물건들을 먼저 산 뒤에 여러가지 물건들을 집어삼켰다. 전쟁 같은 시간을 치르고 나온 금액은 무려 22만원. 이 금액이 그리 많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 기준으로는 너무 많이 사버렸다. 평상시에 비해 10만원이나 오버하고 말았다. 나는 이 금액을 현금으로 치르고 나왔다. 탐정과 나는 신용카드가 없다. 물건 봉투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균형 감각이 엉망이 돼 바닥이 빙빙 도는 것 같아서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다. 이럴 때 하필 그 녀석은 보이지도 않는다. 방금까지 옆에 있다가 계산할 때 물건을 담고 있더니 영수증과 이벤트 쿠폰을 받아 가버렸다. 어디로? 그렇게 잠시 찾아다니고 있을 때 사람들 사이에서 녀석이 여유롭게 걸어 나왔다. 녀석의 손에는 트로피처럼 한우 등심팩이 2개 들려 있었다. 가격으로 치면 대략 10만원 정도. 의기양양한 그 표정과 한우 등심팩이라면 그래, 내 생각이 맞다면 녀석은 경품에 당첨된 것이었다. 우린 얼싸안고 울부짖으며 한우의 축복에 감사를 보냈다. 비록 10만원 오버했지만 이렇게 경품으로 되돌려 주었다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패배감에 젖어 있다가 뜻밖의 행운에 취해버렸다. 무슨 물건을 어떻게 구매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매우 강렬한 경험이었다. 다음날 저녁 집에서 탐정과 그 한우를 맛있게 구워 먹고는 차노면 생각이나 냉장고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순간적으로 스치고 가는 생각이 있었다. 아, 그랬었구나. 갑자기 정신이 맑아지면서 깨어나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나는 위로받은 것인지 놀림을 당한 것인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은 차노면 한 잔을 타고 녀석의 서재로 쳐들어가기로 했다. 과연 내가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받아왔을까요? 두 개를 받아왔는데 이거 어떻게 받아왔을 거냐. 현금이 좀 힌트인 것 같거든요. 처음에 차노맨을 먹은 거죠. 그래서 연유와 우유가 필요해서 간 거고 냉장고에 연유와 우유가 있는 걸 보고 소고기랑 연관이 되면서 떠올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연유와 우유는 소에서 나오는 부산물이기 때문에 요거를 보고 어떻게 떠올랐을까. 옆에서 우유를 짜고 있는 소를 잡아서 이벤트에 당첨 안 됐는데 그냥 도축을 해서 그건 아니겠죠. 근데 이게 무조건적으로 이벤트에 당첨이 안 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옆에 계산다가 물건 잘 보셨는데 등심팩이 들려 있었고 나 모르겠는데 이거 전혀 상상이 안 되는데 다 환불하고 한우를 샀다고. 근데 그건 말이 안 돼. 왜냐하면은 나도 이걸 생각해봤는데 냉장고 안을 봤는데 차노맨이 생각나서 봤는데 없는 거야. 연유랑 우유를 빼고 요거를 뺐나봐. 나머지를 환불을 했나봐. 맞네, 그거밖에 없네. 환불을 했네요. 연유랑 우유는 사가지고 와서 차노맨을 타먹었고 나머지 오바에서 우리가 산 거 있죠, 정신 못 차리고 산 거, 요거를 환불해서 소고기로 바꿔왔네. 영수증하고 이벤트 쿠폰까지. 이벤트 쿠폰은 페이크고 영수증으로 가져가서 환불을 했지. 신용카드가 없다는 게 이게 힌트인 거야. 왜냐하면은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다면은 그 신용카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조수가 같이 가야 되는데 현금으로 계산해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환을 해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쿠폰은 당첨되든 안 되든 상관없는 거죠. 왜냐하면 되게 빠르게 된 거니까. 그런 거 같은데? 장보기 리스트 물건을 먼저 샀다. 먼저 사고 다른 물건을 집어 삼겼어. 그러니까 이 샀다는 개념이 계산을 하고 다시 들어가서 사진 않잖아. 그거밖에 없는 거 같죠? 그냥 환불을 해온 거? 그래서 냉장고에 우리가 산 게 없었네? 차노맨을 타먹을 수 있는 우유와 연유와 뭐 요 정도만 있고 생필품만 있고 나머지 추가로 산 거는 없네? 정답 보겠습니다. 탐정은 경품을 받은 척했지만 사실 그것은 내가 과소비로 산 금액만큼 물건을 환불해서 다시 구매한 것이었다. 나에게 행운이라도 쇼핑을 이겨낼 수 있는 경험을 주고 싶었다는 탐정의 후문이었다. 마음은 고맙지만 빠듯한 살림 속에서 구멍난 생활비를 채우기 위해 우린 더 추운 겨울을 보내야 했다. 차노맨을 안 먹었어요? 안 먹었구나. 근데 이건 중요한 건 아니야. 차노맨을 먹었든 안 먹었든 중요한 건 아니고 환불했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근데 이거는 해설이 잘못됐어. 이거는 문제를 낸 작가님이 설명을 좀 잘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면은 오바해서 산 거를 환불해도 되잖아. 왜냐면 10만 원이 오바됐기 때문에. 그죠? 딱 10만 원만큼 오바된 거 내가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산 것들을 환불하면은 딱 우리가 원래 사야 되는 목표는 원래대로 사고 10만 원을 넘친 거는 환불을 해가지고 그거를 소고기로 바꿔가지고 이벤트에 당첨된 것 같이 보여주면서 소고기도 먹고 우리는 럭키가이 하면서 요게 엔딩인데 굳이 우유랑 연유는 왜 환불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냉장고를 봤을 때 깨달을 때 연유와 우유밖에 없었네. 딴 거 내가 충동적으로 산 거 어디 갔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왜 해설을 왜 연유와 우유까지 환불을 한 걸로 했을까? 이게 더 매끄러운데 연유와 우유를 남겨놓는 것이. 그렇죠? 이거는 작가님이 쓰신 스토리지만 정정 부탁드립니다. 연유와 우유는 냅두고 다른 거를 환불했던 게 더 매끄럽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바꿔주세요. 하나만 더 볼까요? 하나만. 598회 코끼리 냉장고에 넣는 법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막 살인사건도 나오고 막 했는데 이제는 좀 약간 시시콜콜해서 탐정하고 조수가 거의 그냥 일을 안 하고 있는 느낌이 좀 들어요. 생활고도 좀 있는 것 같고. 자, 598회 추리 퀴즈.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 상식적으로 봤을 때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실제 코끼리만한 냉장고가 있다면 모를까. 일반 가정집 냉장고 문을 아프리카 코끼리가 통과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나는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잠깐 상황 설명을 하자면 탐정과 지방여행 중에 나는 곧 교통사고를 당해 팔자에 없던 요양을 해야 했다. 다행히 탐정이 한옥 스타일의 큰 구옥 한 채를 빌려 얼마간 머물게 됐지만 움직일 수가 없어 온종일 누운 채 진통제에 취해 있었다. 그리고 막막 어딘가를 다쳐 빛을 차단하느라 방을 포함한 집 전체가 깊은 어둠 속에 빠져들어 있었다. 당시 병약했던 내 눈에 보인 방문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였어요. 방문만 이렇게 열려있는 느낌이죠. 그래서 여기 빛이 이렇게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자리에 누워서 흐릿한 눈으로 뚫린 방문 쪽을 몇 번씩 쳐다보는 게 유일한 일과였다. 그곳은 암흑동굴의 유일한 출구였다. 성인 한 명이 겨우 드나들 수 있을 정도의 통로. 그곳으로 탐정은 뻔질나게 드나들며 여러 가지 것들을 가져왔다. 이때부터 미스테리가 시작되는데 한 번은 맨바닥 두툼한 요 위에 누워있던 내가 큰 침대에서 깨어난 것이다. 또 한 번은 옷장과 책장 같은 큰 가구들이 벽면에 원래 있었다는 듯 시치미를 떼고 붙어있기도 했다. 가장 앞권은 이태리 물소가죽 소파였다.
대체 12인용 소파가 어떻게 방 안으로 들어온 것일까? 침대나 가구는 굳이 이해를 하자면 내가 잠든 사이에 파트를 분리한 채로 들여와 조립을 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소파라는 물건은 그런 DIY적인 방법이 불가능하지 않은가? 게다가 꿈인지 생신지 그 방문 위치가 바뀔 때도 있었던 것 같다. 마주보던 벽면의 오른쪽 끝에 있던 출입구가 정반대 왼쪽 끝에 있기도 했던 것이다. 나아가 왠지 출입구가 아예 없어지거나 더 커질 것만 같았다. 그렇게 변화무쌍한 곳을 오가며 코끼리에 버금가는 것들을 들여오는 탐정이 꼭 마술사 같았다. 만리장성을 통과했던 데이비 카퍼필드 말이다. 그때 나는 이 정도로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 그러다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미스터리가 풀렸다. 그 해답은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의 여러 해답들처럼 다소 맥빠지는 것들이었다. 당시 나의 흐릿했던 감각에 대한 이해와 작은 발상의 전환만이 가능하다면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과연 그 해답은 무엇일까? 연식이 데이비드 카퍼필드가 됐다면 이제 직박형 연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가님은 저보다 연상이실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게 문이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문이 이렇게 방이 이렇게 있어요. 요런 문일 수도 있죠. 아코디언처럼 접어서. 근데 여기가 평상시에 이렇게 열려 있어. 여기서 아코디언처럼 꼬르륵 이렇게 넓어져서 여기에 침대도 소파도 들어오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접이식문으로 미닫인데 그 아코디언처럼 접히는 거 있잖아. 상가에도 있잖아. 반절 이게 딱 포개지거든. 딱 요만큼만 포갠 게 아닐까? 채팅창에는 사람을 옮긴 거임. 침대에 눕혀져 있어도 몰랐다면. 아, 그래서 침대를 넣었나 보다. 억지라고 할까봐 침대에다 옮겼으니까 그 정도로 눈치 붙였으니까 사람을 그냥 옮긴 거야. 이게 위치가 방문이 옆에도 있고 왜 오른쪽에도 있고. 아, 그렇네. 사람이네. 나는 이게 이쪽에다도 적고 이쪽에다도 적고 할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이게 봐봐, 방문의 위치 끝에서 끝이잖아. 중간에 열리기는 힘들거든. 아까 내가 말했던 아코디언 형식은.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본 건데, 사람이 아예 옮기면은 방향이 이쪽 끝에 있는데 이쪽으로 옮기면 오른쪽 끝으로 가버리잖아. 그쵸? 왼쪽 끝에서 이렇게 보던 거를 넘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왼쪽 끝이 오른쪽 끝이 되니까 사람을 내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 근데 이걸 생각해야 돼. 있기도 했다가 소파가 있다가 없다가 해야 되는데 소파는 계속 들어왔어. 그지? 들어온 채로 바뀌지 않았어. 그러면은 소파가 들어왔다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나는. 근데 휘지의 어떤 완성도 면에서 봤을 때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재밌어 보이기도 하고. 뭘까요? 정답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은 소파가 있다가 없다가 해야 되는데, 아니면 이런 방법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자고 있었는데 반대쪽에 집에 침대가 있는 방으로 옮겨지고 거기다 이제 물건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 근데 이 건너편으로 가더라도 다른 방향은 그게 없잖아요. 입구가 없고 요것만 있잖아. 그럼 결국 입구 자체가 커져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내가 말했던 미닫이식이 있어야지만 될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한옥 상태니까 병풍 아니냐고 했던 것 같은데, 한옥이니까 병풍인 것 같다. 병풍이 있는데 병풍으로 가려서 원래 큰 문이 요만큼만 보이지 않았을까. 병풍 때문에 이쪽으로도 보이고 이쪽으로도 보이고. 598회 추리 퀴즈 정답은 내가 마주보고 있던 출입구가 있던 한옥방의 그 벽에 설치 미닫이문이었다. 병풍 아니었어요. 제가 맞춘 거예요. 정확하게는 벽체만한 크기의 6짝짜리 미닫이문. 6짝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여러 짝의 문으로 구성된 미닫이문이라는 사실이 중요. 6짝이나 되는 미닫이문이 벽처럼 공간을 나누어 방이 되었고, 그중 한 짝의 문을 열어두면 출입구가 만들어졌다. 당연히 출입구의 위치가 필요함에 따라 바꿀 수 있으며 큰 물건을 들여야 할 때 활짝 열어 공간을 개방시킬 수도 있었다. 즉 벽이 아니라 문일 수도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문제. 제가 맞춰버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아, 어떡하죠? 맞췄는데 문상을 받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아니, 이제 미안할 일 아니죠. 축하합니다. 내가 안 가져가기 때문에 다른 분이 하나 가져갔으니까 완벽하게 맞췄습니다. 재밌는데? 맞추니까 재밌네. 한 번만 더 볼까? 한 번만. 사랑의 핑퐁? 오늘 손님이 오는 거였으면 미리 얘기를 해주지 그랬어. 나는 저녁 때가 돼서야 은근슬쩍 탐정을 떠봤다. 하지만 탐정은 무슨 손님? 이런 표정이었다. 탐정, 오늘 누가 왔었나? 내 손님은 없었는데. 나 참 누굴 바보로 하시나. 현관에 놓여있던 여성 단화, 낯선 향수 냄새, 음료수 배달을 2잔 시킨 것. 어디 더 얘기해볼까? 여자친구를 데려왔으면서 나에게는 인사를 시키기 싫었던 건가? 무시당한 것 같아서 은근히 기분이 나쁘던 참이었다. 하지만 탐정이 완강히 부정하는 바람에 더욱 약이 올랐다. 탐정, 그것 때문에 오해가 있었군. 단화는 독특한 신발 밑창 모양 때문에 영구형으로 수집을 한 거고, 향수는 이거 남녀 공용이라고 해서 한번 사봤는데 향이 좀 그런가? 나
좋아, 그렇게 말할 줄 알았지. 음료수는 목이 말라서 2잔을 시켰을 테고 말이야. 하지만 나에게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고. 탐정, 이 친구가 속고만 살았나? 결정적인 증거는 또 뭔데? 나. 아까 지하실에 있던 탁구대에서 탁구를 쳤지. 내가 멀리서 듣기에도 그분과 핑퐁 랠리를 수십 번은 하던 것 같은데 아무리 내가 탁구에 관심도 없고 문외한 일이지만 어떻게 혼자 랠리를 할 수 있겠나? 그건 어떻게 둘러댈지 기대가 되는군. 탐정의 오랜 친구로서 여간 섭섭했던 게 아니었다. 나는 분명 탁구 치는 소리가 들렸고 또 상대와 함께 좋은 호흡으로 랠리를 이어가는 걸 똑똑히 들었다. 평화로움마저 느껴지는 고요 속에서 둘이 한두 번 탁구 쳐본 사이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분위기 속에서 끼어들 자신이 없어 지하실 문 앞에서 잠시 엿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탐정, 휴, 작정하고 오해를 하니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군. 자네가 탁구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거나 아니 지하실에 한 번이라도 들어와서 봤다면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탐정은 진지한 얼굴로 내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나니 나는 정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 과연 사랑의 핑퐁, 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 어떻게 혼자서 탁구를 쳤는데 2명이 친 것처럼 들렸을까라는 거죠. 힌트는 지하실에서 쳤다는 거. 굉장히 좋은 호흡으로 똑딱똑딱 쳤을 거예요. 랠리를 하려면 사실 기계도 있긴 한데 기계가 탕딱 탕딱 이렇게 되거든요. 기계는 아닌 것 같고요. 포레스트 검프처럼 벽에다가 할 수도 있긴 해요. 그 스쿼시처럼. 근데 이거는 벽탁구면 너무 문제가 2주를 쓴 거 치고는 좀 이건 아닐 거예요. 벽탁구는 아니고 말이 안 되고요. 벽탁구는 뭐 추리도 뭣도 아니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이게 결국은 돌아와야지 랠리를 할 수 있잖아요. 계속 연속으로 치는 소리가 들리려면 결국은 돌아와야지 랠리가 이어지잖아. 소리가 계속 들릴 거 아니야. 그쵸? 공 부자거나 공이 계속 나한테 어떻게든 돌아와야 계속 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벽탁구는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그냥 포레스트 검프에 나오는 거잖아. 그냥 그건 아닌 것 같고, 구두 소리냐고 하네요. 단화로 또각또각, 구두를 신었기 때문에 또각또각. 근데 현관에 놓여있는데 어떻게 소리가 들려? 아니죠, 이건 안 신었죠. 여친이 맞나 봐요. 여친을 숨긴 게 맞나 봐요. 아니면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요즘에 롯데월드에도 있고 이 기계가 막 이러면서 이렇게 가지고 갖다 주는 거 있거든? 기계 커피? 얘가 막 타줘. 눈도 깜빡거리고. 얘가 쳤을 수도 있어. 사실은 비결은 비트 커피. 여기다 이게 나오는데 얘가 타주는데, 이거를 이제 자기가 영수증에 나왔던 그 번호 입력하면 얘가 찡 돌아가면서 열려요. 그래서 이 탁구채만 달아서 이렇게 했나? 그냥 뭐 반복적인 동작만 습득을 하면, 명령을 내리면 되니까.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보겠습니다. 자, 자꾸 벽탁구라고 하는데 그런 말은 꺼내지도 마세요. 말도 안 되니까. 자, 탐정은 랠리보드를 이용해 지하실에서 혼자 탁구 연습을 하고 있었다. 리턴보드라고 함. 탁구 랠리 연습을 혼자 할 수 있도록 친공을 리턴시켜주는 훈련용 보드. 여기다 이걸 달았네요. 탁구 그 판이네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방송할 기분이 안 드네요. 왜냐면 근데 이게 찹쌀밖에 없어. 남들 스테이크 먹을 때 이걸 포기하면서까지 찹쌀밥을 먹는다? 미친 사람이에요. 근데 미친 사람인데 얘가 미치지 않았다면은 이거는 찹쌀밥으로 뭔가를 활용했을 것이다. 찹쌀을 조물조물해서 뾰족하게 해가지고 칵 찌르고 화장실에 가서 변기에 버린다. 자, 그러면 정답 보겠습니다. 유일하게 밥을 먹은 미국인. 찰기가 있는 찰밥을 먹던 미국인은 그 찰밥을 먹지 않고 손으로 주물러 찰밥 소드네? 찹쌀 소드가 많네요. 야, 근데 맞아. 가래떡 마른 거 보면 진짜 개딱딱해, 표면이. 그리고 이걸 보니까 좀 문제가 좀 약간 어설픈 게 국정원 직원이 직접 창작으로 낸 느낌이 나서 전 만족스럽습니다.